삼선의 하태경 의원이요, 50여일 전에 선언한 대로 이제 다음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이 아닌 험지입니다. 정치 1번지 종로에 출사표를 던졌는데 우선 하태경 의원의 이제 출마 선언 한번 듣고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에 서울의 심장부 종로에서 출마하겠습니다. 종로를 빼앗긴 채로는 수도권 정당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수도권 총선 승리의 제1 조건이 바로 종로 사수입니다. 지역구 선택이야 개인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라 알지 못하고 평가하기는 부적절하고 관련해서 지도부와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일부 지도부와 상의를 한 거고 네. 모든 상의 못한 지도부도 있어요. 전부 다 미리 다 협의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제가 출마 선언하고 난 다음에도 상의 못한 이제 일부 지도부하고도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뭐 오해가 다 풀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좀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지금 지도부 최고위원회가 혁신위에 좀 계속 맞섰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현 지도부를 계속 때렸거든요. 아무래도 좀 자기 공격하는 사람 좀 밉죠. 정의찬 최고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태경 의원은 당에서 양해해줬다라고 했는데 당 지도부는 무슨 소리냐 들은 바 없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근데 이제 일부 지도부 인사와는 논의를 했던 것 같고요. 다만 당 대표나 이런 분들과는 따로 논의가 없었던 것 같고 중요한 건 출마하겠다는 건 개인의 결심이기 때문에 막을 수는 없어요. 다만 이것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와 명분이 있는지는 우리 국민과 당원분들께서 판단하시는 거고요. 또 최재형 의원이라는 현역이 종로에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 경선 과정에서 흥행을 하는 게 수도권 선거 판세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왕이면 민주당 현역이 있는 곳에 나가면 좋지 않겠느냐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모든 선택에는 장단점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태경 의원은 적어도 이 영남이라는 부산 해운대라는 좋은 지역을 놔두고 서울에 도전을 했어요. 그거 자체만으로도 우리 당의 다수의 다른 의원들보다는 전 낫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본인 체급 키우기 아니냐 이런 부정적인 의견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라는 게 본인 체급을 키우는 거죠. 본인의 체급을 계속 키워서 큰 정치인이 되는 게 정치의 과정인데 너는 체급 키우지 말라라고 말하면 그냥 평생 잔바리 정치만 해야 되는 건데 거기에 동의할 정치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승부수를 띄웠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장관 기자, 일단은 같은 당의 종로 지역구 현역 의원이죠. 아까 얘기하셨는데 최재형 의원인데 반응 나왔나요? 어떤 반응 내놓던가요? 네, 최재형 의원이 어제 자신의 SNS에 글을 썼는데요. 한동훈 장관 출마설에 이어서 하태경 의원이 출마하겠다고 한 걸 보니 역시 종로구가 정치 1번지가 맞는 것 같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종로구를 자신이 지켜내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한 만큼 내년 총선에 임하는 각오를 더 굳건히 하겠다 이렇게 사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예, 정의찬 최고, 일단은 하태경 의원은 한동훈 법무장관의 종로 출마설 관련해서는 이제 비례대표가 적합하다 이렇게 좀 던져놨고 상황에 따라 이제 하태경, 최재형, 한동훈까지 이제 집안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화 된다면 이제 어떻게 전개되리라 보세요? 네, 아직 한동훈 장관의 미래를 점치긴 좀 어렵고요. 다만 제가 한동훈 장관을 자주 메시에 비유하는데 장관은 와일드 카드입니다. 우리가 아시안 게임 나갈 때 이제 그 나이대 이상의 24세 이상 최고 기량을 가진 선수를 와일드 카드로 기용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장관이 어디 나간다 하면 그 한 장관의 선택에 당이 다 맞춰줄 수밖에 없어요. 다만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특정 지역에 얽매이는 것보다는 전국을 다니면서 유세하는 게 훨씬 더 큰 영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비례대표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단계에서 한동훈 장관이 비례대표로 갈지 또는 종로 출마할지를 점치기는 조금 섣부른 시기인 것 같습니다. 강성필 부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하리라 보세요? 일단 저는 그 하태경 의원은 정말 영리한 정치인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부산에서 사실 본인이 비명이기 때문에 부산에서 공천을 받기 어렵다고 빨리 판단을 한 거죠. 그럴 바에는 제가 빨리 수도권에 진출을 해서 그 안에서라도 노른자를 한번 가져보겠다라는 노림수로 고민을 했는데 그게 이제 찾은 게 험지라고 말하는 그 종로입니다. 그런데 종로는 민주당에게 있어서 험지지 국민의힘에게는 격전지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98년 이후에 12번의 선거가 있었는데 8번을 보수정당이 이겼거든요. 최근에 우리가 민주당이 이기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국민의힘 현역과 구청장도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험지라고 표현할 수가 없고 오히려 그 하태경 의원이 본인의 사선 가도에 정말 영리한 어떤 선택을 했다. 이래서 정치인들은 죽으려고 나서면 오히려 살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아하. 중진들에 대한 어떤 경종이 울리는 어떤 올바른 선택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민주당에서도 종로 출마에 다양한 인사들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원 변호사 그리고 임종석 전 실장, 비서실장 얘기하고 나오는데 일단은 뭐 하태경 의원 출마 선언했는데 일단 승산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뭐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어쨌든 험지긴 하지만서도 지금까지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그 곽상원 변호사가 있고 또 지금 이광재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종걸 전 의원 정도가 몸을 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찌 됐든 예전의 종로의 명성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정치 1번지의 명성이 있는 종로 그리고 수도권에서 또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에서도 조금 거물급 인사가 나가서 반드시 종로를 사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한 격전지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관 기자, 또 홍준표 시장이 나오셨습니다. 이 하위원장에서 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고요? 그렇습니다. 홍 시장은 종로는 아직도 대한민국의 이 상징적인 곳인데 주사파 출신이 갈 곳은 아니다. 이렇게 일침을 놨습니다. 그러면서 출마는 자유지만 착각이 도를 넘는다. 하의원을 공격했습니다. 홍 시장은 이 하태경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이 아닌 이 서울 출마를 선언했을 때도 선당 후사라기보다는 이거 제 살 길 찾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바 있거든요. 주사파 출신 갈 곳 아니다. 장희찬 최고는 요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근데 저는 하태경 의원이 뭐 과거에 어떤 이력이 있었던 건 간에 사람이 생각이 늘 바뀔 수 있고 소위 말하는 사상 전향을 해서 보수 정치를 오래 해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당에서 3번이나 국회의원이 됐는데 과거의 전력을 가지고 이렇게 시시비비를 붙이는 것은 적절한 논평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요, 이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 공천에 반영되는 당무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결과는요, 당 최고위와 곧 구성될 공천관리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인데 당무감사위원장 일단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46명의 당협위원장들에 대해서 당협 활동에 좀 문제가 있다고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계산으로 22.5%입니다. 네, 변호사님. 일단 보니까 전국 204개 지역구 가운데 46개 당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결론이 나왔고 뭐 컷오프하기로 권고하기로 했다 이러는데 굉장히 이 정도면 큰 폭이고 공천 물갈이가 클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와요. 네, 맞습니다. 이 당무감사위는요, 다음 달 구성될 이 공천관리위원회에 이번 당무감사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는데요. 오늘 30일에 이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기로도 했습니다. 다만 이 공간이 출범 전이기 때문에 교체 권고 대상자가 누구인지 또 초선과 중진 비율 등은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 46명 외에 이 원내 국회의원이 당협 위원장으로 있는 당협의 경우에는 정당의 지지도에 비해서 개인의 지지도가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컷오프해야 한다라고 공관위에 사실상 권고하기도 했는데요. 구체적인 비율은 확정하진 않았지만 수도권 지역과 비교해서 당 지지도가 70%에 육박하는 영남권 의원들에게 사실상 불리하지 않나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무감사위는요, 이들을 일괄적으로 공천에서 배제할지 그렇지 않으면 재조사를 통해서 결정할지는 이 공관위로 공을 넘기겠다라는 방침입니다. 네. 일단 감사 결과를 보면은 현역 1위가 배현진 의원이네요. 그리고 원외 인사 1위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인데 일단은 나머지 순위가 안 나온 것 같은데 장희찬 최고 일단 사실 관심은 거기 하위 22.5%에 누가 들어갔냐 아닙니까? 근데 하위권이 누구인지 외부에 공개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뭐 현역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예산안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을 그냥 자포자기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인 것 같고요. 1위 두 분도 언론 기사를 통해서 나온 거지 신희진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아니라서 뭐 저희가 최고위에서 보고를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베일에 쌓여 있고 기본적으로는 당무감사위에서 곧바로 공관위로 이 결과를 넘겨서 공관위에서 처리하게 하는 게 당헌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강성필 부대변인 이제 민주당 쪽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네, 저희도 이제 곧 공관위가 열릴 건데요. 총선 기획단에서 여러 가지 총선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도 뭐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당무 감사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제 생각에는 국민의힘에서 22.5%는 네. 생각보다 좀 작은 수치가 아닌가. 작은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정당에서는 이런 포션을 조금 많이 넓혀놔야지 여러 가지 어떤 당내 기강도 좀 작고 어떤 베일에 쌓여서 또 리스트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서 또 관심도 끌기도 하고 또 이러한 것들이 사실 드디어 공천 전쟁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과연 당내 분열로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혁신 공천까지 이어질 것인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되겠다. 양전체고 일단은 지난번 총선 앞두고와 비교했을 때는 어떤가요? 좀 큰 수치인가요? 낮은 수치인가요? 근데 원래요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고 총선 때마다 50% 정도는 물갈이합니다. 그래서 초선 비율이 대규모로 늘어나는데요. 지금 이게 22.5%를 가지고 막 큰일인 것처럼 하는 것은 현역 의원들이 자기를 잘리기 싫어서 하는 이야기고요. 원래 한 50% 갈잖아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네. 더 올려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럼? 뭐 한 그 정도는 갈겠죠. 네. 알겠습니다.